할머니, 얼마나 추우세요? 이 따뜻한 보리차 좀 드시고 몸 좀 녹이세요. 눈발이 매섭게 흩날리던 어느 시린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 계단에서 얇은 박스 한 장의 의지에 떨고 있는 노숙자 할머니가 있었죠. 그 곁에 멈춰서서 보리차 한 잔을 건넨 가난한 대학생이었습니다. 당장 이번 달 월세조차 막막한 처지였지만 청년은 차마 그분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냉대하며 서둘러 지나칠 때 그는 유일하게 멈춰서서 할머니의 언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하얀 입김 사이로 마주한 할머니의 텅 빈 눈동자엔 아무런 희망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년이 건넨 작은 온기는 얼어붙은 노인의 가슴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이 소박한 차 한 잔의 나눔이 자신의 인생을 뒤바꿀 기적이 될 줄은 말이죠. 사연 시작 전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밤 10시 서울 외곽 구로동 재개발 지역의 5층 건물 옥탑방. 낡은 시계의 알람이 울렸습니다. 도윤은 일어나 삐걱거리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옆방에서는 여동생 슬비가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고개를 숙인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윤은 문틈으로 슬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슬비는 오빠가 나가는 것을 모르는 듯 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빠. 뒤에서 슬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돌아섰습니다. 응? 아직 안 자? 오빠 또 나가? 슬비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응, 금방 올게. 너 공부하다 자. 조심해서 다녀와. 도윤은 슬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 또 나가야 돼. 괜찮아. 오빠 힘내. 슬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재개발로 헐려진 빈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골조만 남은 건물들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 동네도 곧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도윤에게는 이곳을 떠날 여유가 없었습니다. 도윤은 24, 사회복지학과를 휴학 중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고등학교 3학년인 슬비의 실질적인 가장이 된 지 2년째였습니다. 밤에는 냉동 창고에서 식자재를 나르고 낮에는 시장 배달부로 일하며 슬비의 대학 등록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올해 수능을 앞둔 슬비를 꼭 대학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가장으로서 도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였습니다. 도윤은 부엌 한쪽에 놓인 낡은 보온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찌그러지고 긁힌 자국투성이인 동 보온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유일한 유품이었죠. 도윤은 마른 행주로 보온병 표면을 정성껏 닦아냈습니다. 금속 표면을 문지르는 마찰음이 고요한 새벽을 깼습니다. 이 보온병은 도윤에게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 온기가 곧 약이란다를 실천하는 신념의 도구였습니다. 보온병에 따뜻한 보리차를 가득 채운 도윤은 낡은 패딩을 걸쳤습니다.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한파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냉동 창고 야간 알바를 마치고 돌아오는 새벽길은 늘 혹독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온병 안의 온기만은 꼭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와의 마지막 약속이었으니까요. 도윤은 벽에 걸린 부모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부모님은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도윤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엄마, 슬비 이번 수능은 진짜 잘 볼 것 같아요. 모의고사 성적 많이 올랐대요. 제가 꼭 대학 보낼게요.
도윤은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아빠처럼 살려고 해요. 엄마가 그러셨잖아요. 사람한테 따뜻하게 대하라고. 그렇게 살게요. 조금만 더 버틸게요.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밤 골목길은 적막했습니다. 도윤의 입김이 하얗게 퍼졌다가 사라졌습니다. 동생의 대학 등록금, 이번 달 월세, 24 청년이 짊어지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밤 11시 냉동 창고에 도착한 도윤은 방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영화의 세계로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도윤은 보온병을 작업복 안쪽 주머니에 꼭 품었습니다. 6시간 동안 이 작은 온기만이 도윤을 버티게 했습니다. 도윤은 손을 펴보았습니다. 손등은 갈라져 있었고 손가락이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호주머니에서 슬비가 사준 핸드크림을 꺼냈습니다. 오빠 손 너무 거칠어. 이거라도 발라라고 했던 슬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5시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윤의 온몸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팍의 보온병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도윤은 작업복을 벗고 냉동 창고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솔숲역을 지나야 했습니다. 솔숲역 계단 입구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도윤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어둠 속에서 뭔가 이상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계단 모퉁이에 웅크린 채 움직임 없는 형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깜빡이며 그 모습을 단속적으로 비쳤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집에 가면 따뜻한 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몸은 녹초였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그림자가 사람이라면 혹시 다친 건 아닐까?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낡은 옷가지들을 겹겹이 걸친 할머니가 계단 난간에 기댄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눈발이 할머니의 희끗한 머리카락 위에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무릎을 굽혀 할머니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희미하게 눈꺼풀을 떨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헉! 도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얼음장이었습니다. 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안 돼. 이러시면 안 돼.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119? 경찰? 아니, 지금 당장 따뜻하게 해드려야 해. 도윤은 급히 보온병을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고 도윤은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감기에 걸려 알아누웠을 때 어머니가 이 보온병에 보리차를 담아 침대 옆에 놓아주시던 모습. 도윤아, 이거 마시면 금방 나을 거야. 온기가 곧 약이란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그때도 이 보온병이었습니다. 그때도 이 보리차였습니다. 보리차 향기가 차가운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도윤은 뚜껑에 보리차를 따라 할머니의 입가에 조심스럽게 가져다 댔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따뜻해요. 조금만 드셔보세요. 따뜻한 보리차 한 모금이 할머니의 입술을 적셨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도윤을 향했습니다.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아계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천천히 드세요. 도윤은 한 손으로 할머니의 등을 받치며 조금씩 차를 마시게 했습니다. 할머니의 마른 손이 도윤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여전히 차갑지만 조금 전보다는 따뜻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몇 모금을 더 마시고 나서 희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너무 추워요. 따뜻한 곳으로 가야 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디론가 가는 것이 두려운 듯 했습니다. 도윤은 할머니의 불안한 눈빛을 읽었습니다. 이 할머니에게는 갈 곳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함께 있을게요. 조금만 일어나 보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도윤의 목소리에 조금씩 힘을 얻는 듯 했습니다. 도윤이 할머니를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머니는 거의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할머니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두르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도윤의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의 발이 자꾸 헛디뎠습니다. 도윤은 그때마다 멈춰서 할머니가 중심을 잡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할머니, 힘드시죠? 제가 업어드릴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폐를 끼치기 싫다는 듯이요. 아니야. 괜찮아. 걸을 수 있어.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할머니를 더 꼭 붙잡았습니다. 천천히 가면 돼요. 시간 많아요. 제가 하루 종일 같이 있어 드릴 수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시장 배달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냉동 창고에서 6시간 동안 일한 몸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도윤은 할머니를 부축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눈발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가면 따뜻한 곳이 나와요. 조금만 힘내세요. 도윤의 목소리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0m 정도 떨어진 편의점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100m가 엄청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6시간 동안 무거운 상자를 나른 다리였습니다. 이제 한 사람을 더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도윤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넘어지면 할머니도 같이 넘어집니다. 10걸음, 20걸음, 30걸음. 도윤은 걸음을 세며 걸었습니다. 그렇게 하니 조금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걷는 동안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폐를 끼쳐서.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할머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했을까요? 얼마나 오래 혼자였을까요? 아니에요. 진짜 괜찮아요. 도윤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냥 돕고 싶어서요. 할머니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 엄마가 그러셨거든요.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할머니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당신은 천사예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사람이에요. 도윤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도윤의 말에 할머니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도윤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는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드디어 편의점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은 한 손으로 할머니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 문을 밀었습니다. 편의점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노란 조명이 공간을 부드럽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할머니를 구석자리에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두 사람을 보더니 조용히 일어나 수건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라도 쓰세요. 직원이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저희 할머니도 치매 때문에 고생하시거든요. 마음 알아요. 직원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도윤은 수건으로 할머니의 젖은 머리를 닦아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의자에 앉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도윤은 할머니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조금 전보다는 핏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손과 발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도윤은 무릎을 꿇고 할머니의 젖은 신발을 벗겨주었습니다. 양말까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발가락 끝이 새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동상 직전이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손으로 할머니의 발을 감싸 주물렀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얼굴도 닦아드렸습니다. 때 묻은 얼굴에서 주름진 피부가 드러났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은 채 도윤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부드러운 천이 할머니의 뺨을 스치자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 한 방울이 맺혔습니다. 오랜만에 받아보는 따뜻한 손길이었을 것입니다. 할머니에게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제가 뭐 따뜻한 거 좀 사올게요. 도윤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남은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슬비의 학원비를 위해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슬비에게 미안하지만 지금 이 할머니가 더 급했습니다. 손끝이 지갑 위에서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편의점 도시락 코너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죽 한 개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서 지갑을 여는 도윤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미안함과 뿌듯함이 교차했습니다. 전자레인지에서 데워진 죽을 할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도윤은 숟가락을 들어 한 숟가락 떠서 식혀 할머니께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죽이 할머니의 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삼키는 모습을 보며 도윤은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몇 숟가락을 더 떠들인 후 도윤은 다시 보온병의 보리차를 뚜껑에 따라 할머니께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두 손으로 뚜껑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며 할머니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뚜껑에 담긴 보리차를 다시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할머니의 시선이 보온병에 고정되었습니다. 찌그러진 동 표면, 낡고 긁힌 자국들. 할머니의 손이 보온병 쪽으로 천천히 뻗어졌습니다. 할머니의 손가락이 보온병의 찌그러진 부분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할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졌습니다. 보온병 표면에 떨어진 눈물이 금속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이거.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래전에 봤어.
할머니는 보온병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마치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것처럼 도윤은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 보온병이 할머니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할머니가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철수, 성철수, 철수야.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더욱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성철수. 그것은 도윤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아버지는 14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공사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도윤이 10살 때였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합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 도윤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윤아, 슬비 잘 부탁한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대해라.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이 할머니가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왜? 할머니, 지금 철수라고 하셨어요? 성철수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기억의 파편들이 뒤섞여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공장, 불이, 철수가 도와줬어. 보리차, 이 보온병, 매일 이 맛. 할머니의 중얼거림은 이어졌습니다. 도윤은 급히 어머니의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메모하시던 수첩이었습니다. 도윤은 할머니가 중얼거리는 말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펜을 꽉 쥐었습니다. 진정하려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수첩은 어머니의 유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수첩에 많은 것을 적으셨습니다. 가계부도, 슬비의 성장 기록도, 도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도,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아, 슬비야. 엄마가 곁에 없어도 너희는 잘 살 거야. 아빠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렴. 온기가 곧 약이란다. 도윤은 그 페이지 다음 장에 할머니의 말을 적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중얼거림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빠르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성철수, 공장 화재, 보리차, 은혜, 다 잃을 뻔했어. 매일 이 맛. 파편화된 단어들이었지만 도윤은 정성껏 기록했습니다. 펜촉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가 조용한 편의점 안에 울렸습니다. 도윤의 손도 떨렸습니다. 이 할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할머니의 손이 도윤의 손을 덮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따뜻해진 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도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초점 없던 눈동자에 조금씩 빛이 돌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가족분 계세요? 집은 어디 사세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놀랄까봐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할머니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서에 모시고 가야 할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도윤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일한 구원자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요. 시간이 흘러 할머니는 조금씩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패딩을 벗어 할머니를 덮어주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도윤의 몸을 감쌌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더욱더 눈발은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할머니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이 할머니가 아버지 아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 이름을 계속 부르시는데 이게 대체 무슨... 도윤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중얼거린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이 보온병. 모든 것이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도윤은 수첩에 적힌 단어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꼭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편의점 시계가 새벽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커피 한 잔이 간절했지만 돈이 아까웠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조용한 공간을 채웠습니다. 도윤은 할머니 곁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필체로 가득한 수첩 한 페이지를 넘기고 빈 페이지에 펜을 가져다 댔습니다. 할머니가 중얼거렸던 말들이 도윤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성철수, 공장화재, 보리차, 은혜. 도윤은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누구일까요? 왜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계실까요? 그리고 왜 이 보온병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할머니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공장, 불, 다 태워버렸어. 도윤은 재빨리 수첩에 적었습니다. 공장.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고통스러운 기억과 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가 도와줬어. 보리차. 매일. 할머니의 음성이 갈라졌습니다. 도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가 할머니를 도와주셨다는 건가요?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도윤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이 보온병을 들고 다니셨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실 때도, 시장에서 일하실 때도요. 그리고 늘 보리차를 담아 드셨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끓여주신 보리차를요. 도윤은 보온병을 바라보았습니다. 찌그러지고 낡았지만 아버지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보온병을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찾아야 해. 철수를, 보온을 해야 하는데. 예린아, 미안해. 할머니가 길을 잃었어. 할머니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윤은 예린이라는 이름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잠든 채로 우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도윤은 편의점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물 한 컵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곁에 놓았습니다. 할머니가 깨면 드실 수 있도록요. 아침 7시가 되었습니다. 도윤은 슬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슬비야, 오빠 일 때문에 좀 늦을 것 같아. 먼저 학교 가라고. 도윤은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수첩에는 어머니가 적으신 옹기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도윤이가 학교에서 친구 도와줬다고 자랑했다. 철수를 닮아간다. 옹기가 곧 약이다. 사람에게 베푼 따뜻함은 반드시 돌아온다. 아버지처럼 살아라.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날이 올 줄 아셨던 걸까요? 아버지가 베푼 온기가 아들에게 돌아올 날을요. 도윤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버지, 제가 이 할머니를 꼭 도와드릴게요. 아버지가 하셨던 것처럼요. 도윤은 수첩에 지금까지 기록한 내용을 다시 읽었습니다. 성철수, 공장, 화재, 보리차, 은혜, 보온. 파편화된 단어들이었지만 뭔가 큰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걸로 가족분 찾을 수 있겠지. 꼭 찾아드려야 돼.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는 부끄러운 듯 배를 감쪽같이 가렸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드셨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편의점이에요. 저기, 밖이 너무 추워서 여기로 모시고 왔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컵을 보며 목이 마른 듯 손을 뻗었습니다. 도윤이 물을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물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할머니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온병을 보았습니다. 다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 보온병? 어디서 봤는데? 누가? 할머니는 보온병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분명 알아. 알고 있는데 왜 생각이 안 날까? 할머니의 눈에 답답함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답답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할머니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도윤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하지 않아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할머니는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는 의지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폭설과 강추위는 매서웠지만 두 사람은 함께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따뜻했습니다. 아침 7시 반, 도윤은 할머니가 다시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옥탑방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슬비가 학교 가기 전에 얼굴이라도 보여줘야 했습니다. 편의점 직원에게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1시간 정도 다녀올게요. 할머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의 사정을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은 옥탑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추운 아침 공기가 폐를 찔렀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올라 문을 열자 슬비가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빠. 슬비가 오빠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 눈이 완전 충혈됐어. 밤새 잠도 안 잤어? 도윤은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응, 급한 일이 좀. 오빠 밤새 어디 있었어? 문자는 봤는데. 걱정했잖아. 도윤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슬비야. 급한 일이 있었어. 슬비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도윤은 슬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학교 잘 다녀와. 오늘 모의고사지? 잘 봐. 넌 할 수 있어. 슬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메고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슬비는 자신의 목에 두른 분홍색 털목도리를 풀었습니다. 오빠, 이거. 슬비가 목도리를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너 그거 해. 추우면 어떡해. 하지만 슬비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오빠가 더 추울 것 같아. 오빠 추운 데서 일하잖아. 그리고 이거 아는 언니가 수능 잘 보라고 선물해 준 거야. 근데 나는 오빠한테 주고 싶어. 오빠가 나보다 더 힘들잖아. 슬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슬비야. 도윤은 목도리를 받았습니다. 분홍색 털실에서 슬비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목도리를 꼭 안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고마워, 슬비야. 오빠가 잘 쓸게.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슬비가 눈물 보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착한 동생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 했습니다. 슬비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도윤은 창문으로 슬비가 골목을 내려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뒷모습이었지만 도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도윤은 급히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슬비의 분홍색 목도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깨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다가가자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돌아왔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안도로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목을 살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얇은 옷만 입고 계셨습니다. 목 부분이 훤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도윤은 손에 든 분홍색 목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건 슬비가 수능 기원으로 받은 소중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차가운 목을 보니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도윤은 목도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목에 조심스럽게 둘러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하세요. 목이 너무 시릴 것 같아요. 할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이런 걸 나한테. 할머니가 목도리를 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동생이요. 고3이에요. 수능 앞두고 있는데 아는 언니가 행운의 목도리라고 줬대요. 동생이 그걸 오빠라고 제게 준 건데요. 저는 할머니한테 드리고 싶어요. 할머니께 더 필요할 것 같아서요. 도윤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너무 고마워. 할머니는 목도리를 만졌습니다. 부드러운 털실의 촉감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따뜻함이 목을 감쌌습니다. 할머니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에 눈을 감았습니다. 도윤은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분홍색 목도리를 두른 할머니의 모습이 조금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 가족분 찾아드려야 할 것 같아요. 같이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가족이 있긴 한가? 잘 모르겠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불안했습니다. 도윤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천천히. 같이 찾아봐요. 할머니는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이 할머니를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 경찰서에 가야 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그때 도윤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SNS? 요즘은 SNS로 실종자를 찾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도윤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적어둔 내용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할머니를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 했습니다. 편의점에 계속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경찰서에 가기로요. 그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경찰서에 가볼까요? 거기서 가족분 찾는 걸 도와주실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을 믿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편의점 직원에게 인사했습니다. 밤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원이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좋은 일 하셨어요. 할머니 가족 꼭 찾으시길 바랄게요. 도윤은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할머니는 도윤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추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목에는 분홍색 목도리가 두르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가슴에는 보온병이 품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새벽 거리를 천천히 함께요. 경찰서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할머니가 자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디 가요? 무서워. 도윤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경찰서요. 거기서 가족분 찾아드릴 거예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할머니가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도윤은 할머니를 천천히 부축하며 걸었습니다. 할머니의 발걸음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도윤은 할머니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팔을 잡았습니다.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당직 경찰관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기실에는 몇 명이 더 있었습니다. 다들 도윤과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수군거렸습니다. 저 젊은 사람 효자네. 도윤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도윤은 경찰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윤에게 자세한 상황을 물었습니다. 도윤은 새벽에 할머니를 발견한 경위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경찰관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집 주소는 아세요? 경찰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난처해졌습니다. 경찰관은 컴퓨터로 실종 신고 내역을 검색했습니다. 최근 며칠간 신고된 실종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게 없네요. 경찰관이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경찰관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보호시설에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할머니를 돌봐드리면서 가족을 찾아볼 수 있어요. 보호시설이라는 말에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도윤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싫어. 거기 가기 싫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할머니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낯선 곳이 무서운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경찰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잠시 돌봐드리면 안 될까요? 가족을 찾을 때까지만요.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공식적으로는 보호시설로 보내는 게 맞는데요. 개인이 돌보시는 건 책임 문제도 있고, 도윤은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도윤을 애원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불안해하세요. 제가 꼭 가족분을 찾아드릴게요.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경찰관은 도윤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매일 상황을 보고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가족을 찾으셔야 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젊은 친구, 정말 대단하네요. 요즘 이런 사람 없어요. 할머니 꼭 가족 찾아드리세요.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경찰관은 할머니의 인상착의와 특징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연락처도 받았습니다. 혹시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도윤은 감사 인사를 하고 할머니와 함께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도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눈이 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은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제 집으로 가실래요? 좁지만 따뜻하긴 해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당신, 정말 천사 맞네요. 도윤은 쑥스러웠습니다. 천사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도윤은 할머니를 부축하며 옥탑방으로 향했습니다. 눈발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5층까지 계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숨이 찼습니다. 도윤은 한층 올라갈 때마다 쉬어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렇게까지 해줘서 미안해. 아니에요. 천천히 가요. 도윤은 할머니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더욱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옥탑방에 도착하자 도윤은 할머니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할머니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은 할머니를 자신의 이불 위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보온병에 남은 보리차를 따라 할머니께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시고 좀 쉬세요. 제가 가족분 찾는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할머니는 보리차를 마시며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도윤 부모님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 사진, 저 사람. 할머니는 사진 앞으로 다가가 손으로 유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사람, 알아. 분명 알아. 착한 사람. 나를 도와줬어. 할머니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버님이세요. 돌아가셨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도윤은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분명 무언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꼭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적어둔 내용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 단서들로 SNS에 글을 올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꼭 할머니 가족을 찾아드릴 거야. 그리고 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아낼 거야. 도윤의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할머니는 도윤의 이불 위에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좁은 방을 채웠습니다. 도윤은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시계는 아침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낡은 책상 위에는 어머니의 수첩과 도윤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기록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성철수, 공장, 화재, 보리차, 은혜, 보온. 도윤은 이 단어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파편화된 기억들 속에 분명 중요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할머니를 연결하는 끈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SNS 앱을 켰습니다. 하지만 글을 쓰려니 막막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도윤은 다시 수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온기가 곧 약이다. 이 문장을 읽으며 도윤은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진심을 담았으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첫 문장을 쓰고 나니 다음 문장이 술술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 솔숲역 계단에서 한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의식을 잃어가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기억을 잃으신 상태입니다. 성함도 주소도 가족도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도윤은 잠시 멈췄습니다.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계셨습니다. 분홍색 목도리가 할머니의 목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계속 썼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중얼거리신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성철수, 공장, 화재, 보온. 할머니는 이 단어들을 반복하셨습니다. 특히 성철수라는 이름을 부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도윤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다음 문장을 쓰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개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해야 했습니다. 성철수는 제 아버지 이름입니다. 도윤은 이 문장을 쓰고 잠시 멈췄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도윤은 눈물을 참고 계속 썼습니다. 아버지는 14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무슨 인연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버지의 보온병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래된 동 보온병이었습니다. 찌그러지고 낡았지만 아버지가 평생 사용하시던 물건이었습니다. 도윤은 보온병을 바라보았습니다. 책상 한쪽에 놓여 있는 보온병이 희미한 아침 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보온병을 보자마자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맛, 이 보리차라고 중얼거리셨습니다. 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에 분명 깊은 인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윤은 글을 쓰면서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글이 할머니의 가족에게 닿을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가족을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 혹시 실종된 가족이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세요. 도윤은 할머니의 특징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할머니는 70대 정도로 보이시고 희끗한 머리에 작은 체구이십니다. 공장, 화재 같은 단어들을 반복하십니다. 혹시 이런 특징을 가진 가족을 찾고 계신다면 꼭 연락 주세요. 도윤은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따뜻한 곳에서 쉬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할머니를 지킬게요. 가족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도윤은 글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제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도윤의 손가락이 게시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도윤의 이야기는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도윤의 개인적인 아픔도 가난한 현실도 모두 공개될 것입니다. 하지만 도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귓가에 들렸습니다. 온기가 곧 약이란다. 도윤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게시. 휴대폰 화면에 업로드 중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파란색 바가 천천히 채워졌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잠시 후 게시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떨림이었습니다. 이제 기다려야 했습니다. 누군가 이 글을 보고 연락을 해주기를 바라며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멈췄고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어둠이 걷히고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게시한 글을 확인했습니다. 조회수가 하나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0, 20, 30. 숫자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댓글은 없었습니다. 도윤의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댓글은 없었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혹시 빠뜨린 정보가 있나 확인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알림음이었습니다. 도윤은 깜짝 놀라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댓글이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첫 댓글을 읽는 순간 도윤은 울컥했습니다. 이 글 보고 울었어요. 청년분 정말 대단하세요. 꼭 할머니 가족 찾으시길. 낯선 사람의 응원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도윤은 댓글을 쓴 사람에게 감사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곧 댓글이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가족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공유합니다. 힘내세요. 따뜻한 마음 가진 청년이시네요. 응원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치매가 있으세요.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 하시네요. 댓글들이 계속 달렸습니다. 한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치매로 실종됐다가 선한 분이 찾아주셨어요. 그분께 평생 감사하며 살아요. 도윤 씨도 천사예요. 도윤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저 가족도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겠죠. 도윤은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도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윤과 할머니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차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회수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100, 200, 300. 공유수도 늘어났습니다. 도윤의 글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분이 더 지났습니다. 조회수는 500을 넘어섰습니다. 댓글도 50개가 넘었습니다. 모두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였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 쌓인 지붕들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창밖의 눈은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도윤은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평화롭게 잠들어 계셨습니다. 햇살이 할머니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도윤은 다짐했습니다. 꼭 할머니의 가족을 찾아드리겠다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도 알아내겠다고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전화였습니다.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도윤은 급히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할머니를 깨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윤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아빠, 제발 할머니 가족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할머니를 보호하고 계신 분이신가요? 여자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저희 할머니를 찾고 있었어요. 임정혜 할머니이신가요? 도윤은 할머니의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임정혜. 도윤은 급히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께서 기억을 잃으셔서 이름을 말씀하지 못하셨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여자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사진 좀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할머니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잠든 할머니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잠시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손에 땀이 났습니다. 제발. 그때 전화기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긴장한 채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 할머니세요. 정말. 전화기 너머 여자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 동안 미칠 것 같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도윤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윤은 조용히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잠들어 계셨습니다. 할머니, 가족분 찾았어요. 곧 오실 거예요. 도윤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가 편안하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너무 지저분했습니다. 급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손녀분이 오는데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리해도 여전히 가난한 옥탑방이었습니다. 도윤은 옥탑방 창문으로 골목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녀가 곧 온다고 했습니다. 도윤의 가슴은 복잡했습니다. 할머니를 보내드려야 한다는 안도감과 헤어져야 한다는 아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검은색 대형 세단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무슨 차야? 여기 웬 벤츠가? 도윤은 귀가 빨개졌습니다. 자신의 형편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 좁은 골목에서는 보기 드문 고급차였습니다. 재개발로 헐려진 건물들 사이로 그 차는 이질적으로 빛났습니다. 도윤은 긴장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집안분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차가 멈춰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먼저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젊은 여자가 내렸습니다. 신혜린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건물들, 좁은 골목.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도윤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예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도윤입니다. 도윤이 인사했습니다. 예린은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운동화, 해진 청바지, 오래된 패딩. 그녀의 눈빛이 복잡해졌습니다. 신혜린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할머니는 위에 계시죠? 네, 올라가시겠어요? 예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앞장서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삐걱거리는 낡은 계단을 오르며 예린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이런 곳에서 할머니가 며칠을 지냈다니. 옥탑방 문을 열자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예린을 보는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예린아, 할머니. 예린이 달려가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도 예린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예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할머니도 예린을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가 말썽 부렸지. 할머니, 정말 걱정했어요. 정말 미안해. 예린아, 할머니가 미안해. 도윤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한참 후 예린이 할머니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예린은 방 안을 둘러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천장이 낮고 곰팡이 핀 벽, 작은 전기장판. 이런 곳에서 할머니가. 예린의 눈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할머니, 어디 다친 데 없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이 청년이 잘 돌봐줬어. 예린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도윤 씨,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예린은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정말 작은 감사의 표시예요. 꼭 받아주세요. 봉투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안에 든 것이 많아 보였습니다. 도윤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받으려고 도운 게 아니에요.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예린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도윤 씨, 할머니를 구해주셨잖아요.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도윤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돈 받으려고 한 일 아니에요. 그냥 우리 엄마가 늘 그러셨거든요. 세상이 추울 땐 사람이 약이라고. 저 그냥 할머니한테 약 한 잔 대접한 셈 칠게요. 그게 돈으로 바뀌면 그건 온기가 아니에요. 도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예린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윤 씨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예린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것만이라도. 그것도 괜찮습니다. 도윤은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린은 도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이런 분이 계시다니. 그녀는 지금껏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달랐습니다. 할머니께서 건강하게 가족분들과 계시는 게 제일 좋은 보답이에요. 예린은 명함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넌 정말 내 아버지 닮았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도윤의 책상 위 보온병을 가리켰습니다. 저 보온병? 철수가 매일 들고 다니던 거지? 도윤은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거예요. 할머니가 보온병을 쓰다듬었습니다. 30년이 지났구나. 도윤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가족분들께서 얼마나 걱정하셨겠어요. 예린은 할머니를 부축해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이제 집으로 가요. 병원부터 가야 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을 놓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는 분홍색 목도리를 만졌습니다. 이것도 고마웠어. 할머니 가지세요. 할머니 거예요.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리는 할머니를 부축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도윤도 따라 내려갔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할머니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아, 우리 꼭 다시 만나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약속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할머니. 건강하세요. 차 문이 닫혔습니다. 예린이 운전기사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이 주소 기억하세요. 자주 올 것 같아요.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린은 도윤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꼭 보답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도윤은 차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 안에서 할머니는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작아지는 도윤의 모습을. 예린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한 청년이네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철수의 아들이야. 정말 아버지 닮았어. 예리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저 청년에게 보답해야 해요. 뭐라도. 그래, 반드시 보답할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차가 완전히 사라지자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도윤아, 무슨 일이야? 저 비싼 차. 도윤은 웃었습니다. 길 잃은 할머니 가족 찾아드렸어요. 그래, 역시 우리 도윤이가 착하더라니. 아주머니가 도윤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도윤은 옥탑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갑자기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방이 더 텅 비어 보였습니다. 몇 시간 정도였지만 할머니와 함께 있었는데 벌써 익숙해진 걸까요? 할머니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도윤은 할머니가 앉아 계시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이불이 따뜻했습니다. 도윤은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할머니를 가족분께 잘 보내드렸어요. 할머니께서 아버지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아버지, 대단하셨어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밤 10시 냉동 창고로 향했습니다. 영하의 차가운 공기가 다시 도윤을 맞았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나르는 일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반나절의 따뜻했던 시간은 꿈 같았습니다. 이제 다시 현실이었습니다. 도윤의 어깨는 무거웠습니다. 손은 거칠었습니다. 입김은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냉동 창고와 시장을 오갔습니다. 할머니 생각이 가끔 났습니다. 잘 계실까? 건강은 괜찮으실까? 어느 날 저녁 도윤이 배달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슬비가 신문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거 봐. 슬비가 구인 광고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태상그룹 신입 공채 공고가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오빠, 여기 지원해봐. 사회복지 쪽도 뽑는데. 오빠 전공이랑 딱 맞잖아. 도윤은 신문을 받아들었습니다. 태상그룹. 한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글쎄,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면 어떡해. 오빠 학점 좋았잖아. 슬비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도윤은 슬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슬비의 수능이 이제 1달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슬비를 대학에 보내려면 더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했습니다. 알았어. 지원해 볼게.
도윤은 그날 밤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찾았습니다. 자기소개서를 몇 번이고 다시 썼습니다. 며칠 후 서류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도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1차 면접 날짜가 잡혔습니다. 도윤은 더욱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새벽 일을 마치고 도서관으로 달려갔습니다. 회사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1차 면접을 봤습니다. 떨렸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며칠 후 2차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최종 면접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도윤은 기뻤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슬비가 학원 선생님께 부탁해서 정장을 빌려왔습니다. 도윤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오빠 멋있어. 슬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도 웃었습니다. 최종 면접 전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합격하면 슬비를 대학에 보낼 수 있습니다. 떨어지면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도윤은 벽에 걸린 부모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내일 중요한 면접이에요.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저런 큰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곧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온기가 곧 약이란다. 도윤아, 넌 따뜻한 사람이야. 그게 내 가장 큰 힘이란다.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빌린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낡은 구두를 닦고 또 닦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슬비가 오빠 방에 들어왔습니다. 오빠 떨려? 응. 엄청. 오빠는 할 수 있어. 오빠가 제일 따뜻한 사람이잖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슬비가 오빠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슬비야. 오빠 파이팅. 슬비가 현관에서 오빠를 배웅했습니다. 도윤은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태상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유리로 뒤덮인 외벽이 아침 햇살을 반사했습니다. 도윤은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도윤은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 움츠러들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면접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많은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옆 사람이 영어로 전화했습니다. 유학파인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명문대 로고 새겨진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빌린 정장 소매를 만졌습니다.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일까? 하지만 슬비를 생각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되었습니다. 223번 성도윤 씨, 들어오세요. 안내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윤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온기가 곧 약이란다. 괜찮아. 할 수 있어. 도윤은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에 닿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면접실 안으로 밝은 빛이 쏟아졌습니다. 도윤은 잠시 눈이 부셨습니다.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면접실이었습니다. 긴 테이블 너머로 5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23번 지원자 성도윤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가운데 상석에 앉은 사람에게 닿았습니다. 도윤의 몸이 굳었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임정의 할머니가 거기 앉아 계셨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은색 머리를 깔끔하게 정돈하고 위엄 있는 자세로 앉아 계셨습니다. 며칠 전 길거리에서 얼어가던 그 할머니가 맞았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할머니도 도윤을 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였습니다. 다른 면접관들이 도윤의 반응을 의아하게 바라봤습니다. 한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지원자분 괜찮으십니까? 도윤은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앉으세요. 옆에 앉은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도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만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왜 여기 계신 걸까? 이게 무슨 일인가? 성도윤 씨,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셨나요? 한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했습니다. 태산그룹이 사회공헌 사업에 힘쓰고 있다는 걸 알고 그 일에 함께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대답했습니다.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도윤은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준비한 대로 진심을 담아서요. 그러는 동안 할머니는 말없이 도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입을 여셨습니다. 성도윤 씨, 할머니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윤은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왜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인가요?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화려한 스펙이 없습니다.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특별한 자격증도 없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의 온기를 알고 있습니다. 도윤은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베푼 따뜻함은 반드시 돌아온다고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기가 곧 약이라고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 온기를 나누며 일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에게 온기를 전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이 회사에서 하고 싶은 일입니다. 면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성도윤 씨 학력이 좀 아쉽네요. 지방국립대 휴학생이라. 왼쪽에 앉은 면접관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40대 후반 날카로운 눈빛의 최전무였습니다. 그리고 경력란을 보니 냉동창고 상하차, 시장 배달. 솔직히 말해보세요. 혹시 연줄 있어서 온 겁니까? 도윤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연줄 없습니다. 제가 학벌이 좋지 않은 건 맞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동생 학비 때문에 휴학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전 제 동생 대학 보내려고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영하 20도 냉동 창고에서 6시간씩 버텼습니다. 최 전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요?
여긴 복지단체가 아니에요. 압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일 끝나고 도서관 가서 공부했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제게는 화려한 스펙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얼마나 추울 수 있는지 압니다. 추운 사람 따뜻하게 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압니다. 지금 시 낭송하십니까? 최전무.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최전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만하세요. 더 이상 이 청년을 모욕하지 마세요. 회장님. 하지만 닥치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곧 도윤을 바라보며 부드러워졌습니다. 도윤 씨.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른 면접관들이 놀라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도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내가 모든 걸 잃었을 때 한 사람이 나를 일으켜 세워줬어.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날 도와줬지. 그 사람 이름이 성철수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은 매일 낡은 보온병에 보리차를 담아 다니셨어.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일을. 도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묵묵히 사셨습니다. 도윤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추운 날에도 더운 날에도 그 보리차 한 잔이 날 살게 했어. 찌그러지고 긁힌 자국 가득한 보온병이었지. 할머니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내가 가장 추운 밤에 길을 잃었을 때 누군가 내게 따뜻한 보리차를 건넸어. 그 맛, 그 보온병, 똑같았어. 철수의 그 보온병이었어. 할머니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분홍색 목도리가 나왔습니다. 면접관들이 의아해했습니다. 할머니는 목도리를 펼쳤습니다. 이 목도리는 이 청년 동생이 오빠한테 준 수능 행운의 목도리예요. 근데 이 청년은 날 추위에서 구해주려고 동생의 소중한 목도리를 내게 줬어요. 면접관들이 모두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라움과 감동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철수의 아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내 아버지가 베푼 온기가 30년 만에 아들을 통해 내게 돌아왔구나. 할머니도 울고 있었습니다. 면접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다른 면접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청년을 합격시켜 주세요. 이 청년이야말로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스펙이 아니라 인격으로, 능력이 아니라 온기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아, 우리 회사에서 일해줄 수 있겠니? 내 아버지처럼 사람들에게 온기를 나누는 일을 함께 해줄 수 있겠니? 도윤은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도윤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면접이 끝났습니다. 도윤이 나가려는데 최 전무가 다가왔습니다. 지원자분, 아니, 도윤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도윤은 면접실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벽에 기댔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도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태상그룹의 회장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은인이셨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할머니의 은인이셨습니다. 모든 게 운명이었습니다.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이게 아버지가 하신 일이었구나. 아버지, 정말 대단하셨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예린이었습니다. 도윤 씨, 예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합격하셨어요.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네. 할머니께서, 아니, 회장님께서 직접 결정하셨어요. 예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도윤 씨,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를 구해주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소중한 게 뭔지 깨닫게 해주셔서. 도윤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전 도윤 씨를 돈으로 보답하려고만 했어요.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니까요. 근데 도윤 씨는 달랐어요. 제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저녁 무렵 도윤은 옥탑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슬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어땠어? 슬비가 달려왔습니다. 도윤은 슬비를 껴안았습니다. 슬비야, 합격했어. 정말? 오빠. 슬비가 환호했습니다. 도윤도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슬비야. 그리고 놀라운 일이 있었어. 도윤은 슬비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회장이었던 것, 아버지와의 인연, 모든 것을요. 슬비는 눈을 크게 뜨고 들었습니다. 오빠, 그럼 그 할머니가 태상그룹 회장님이었어? 응. 그리고 아버지가 할머니를. 슬비도 울었습니다. 아빠 진짜 멋있으시다. 우리 몰랐잖아. 한 번도 자랑 안 하셨잖아. 남매는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오빠, 아버지, 정말 대단하셨어. 그래, 아버지 덕분이야. 모두. 두 남매는 벽에 걸린 부모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봤죠? 아버지가 베푼 온기가 돌아왔어요. 정말, 정말 돌아왔어요. 도윤은 부모님 사진을 바라보며 오열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30년 전에 뿌린 씨앗이 아들에게 축복으로 돌아온 기적의 밤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도윤은 태상그룹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슬비는 기뻐하며 오빠를 껴안았습니다. 오빠, 정말 축하해. 도윤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입사 첫날 도윤은 태상그룹 건물에 섰습니다. 새 정장을 입고 새 구두를 신었습니다. 회사에서 지원해 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이게 정말 자신의 모습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제 회장님 특채래. 아, 그 할머니 구해준 사람? 대박이네. 도윤은 그 시선들이 불편했습니다. 실력이 아니라 인연으로 들어온 것 같아서요. 회사 식당 음식은 맛있었습니다. 무료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매번 미안했습니다. 옥탑방에서 슬비는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있을 텐데 도윤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태상그룹 사회 공헌팀에서 일했습니다. 어느 날 회의실에서 팀장이 말했습니다. 이번 분기 예산 50억, 홍보 효과 고려해서 배분하죠. 장학금 10억, 독거노인 지원 5억. 독거노인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대리, 그건 홍보 효과가 약해요. 우리도 실적이 있어야 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7층 높이에서 보는 서울. 저 아래 어딘가에 추위에 떠는 사람이 있을 텐데 자신은 여기서 홍보 효과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은 3만 원짜리 정식을 먹었습니다. 도윤은 거절했습니다. 3만 원이면 슬비랑 일주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퇴근길 옛날 일하던 시장 골목을 지났습니다. 도윤이 대기업 다닌다며? 고생 끝이네.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윤은 웃었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 수첩을 펼쳤습니다. 온기가 곧 약이다. 엄마, 제가 지금 온기를 나누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회사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느 날 저녁 도윤은 회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27층 높이에서 보는 서울. 사람들이 개미처럼 작아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도윤이 구했던 할머니 같은 사람이 있을 텐데 도윤은 그들에게 직접 가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서류만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습니다. 도윤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린이었습니다. 여기 계셨네요. 찾았어요. 예린이 도윤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 씨, 요즘 표정이 안 좋아요. 무슨 고민 있으세요? 예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예린 씨, 저는 이게 제 자리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듯 했습니다. 도윤 씨는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으신 거죠? 도윤은 놀라서 예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예린은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도윤 씨는 철수 씨처럼 사람들에게 온기를 나누며 살 거라고요. 도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생 등록금도 있고 걱정 마세요. 할머니께서 이미 준비하셨어요. 예린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장학금이에요. 슬비 씨 대학 4년 전액 장학금이요. 할머니께서 만드신 성철수 장학재단의 첫 번째 수혜자가 슬비 씨예요. 도윤은 말을 잃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도윤 씨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그게 할머니와 저의 바람이에요. 어느 날 도윤은 할머니께 호출을 받았습니다. 회장실이었습니다. 도윤아, 요즘 어때? 네, 괜찮습니다. 도윤의 대답이 힘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봐. 도윤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요. 왜? 제가 할머니를 처음 만났던 그날 밤, 계단에서 얼어가시는 할머니를 봤을 때, 전 생각했어요. 내가 힘들어도 저분이 더 힘드시겠다고.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엄마가 가르쳐 준 거고, 아빠가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전 27층 사무실에서 홍보 효과만 계산하고 있어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전 직접 가서 손 잡아주고 싶어요. 넌 그 사람 곁에 앉아서 손을 잡아주고 싶은 거구나. 할머니가 도윤의 말을 대신 끝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 길을 가렴. 난 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도움을 줬어. 근데 넌 그 사람 곁에 앉아서 손을 잡아주는구나. 그게 맞아. 그게 진짜 온기야. 할머니,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하고 싶은 일 시작할 수 있게.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내 아버지께 갚지 못한 빚이야. 그리고 할머니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도 내가 하는 일에 함께하고 싶어.
내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쓰고 싶거든. 도윤의 퇴사 소문이 알려지자 동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미쳤어? 태상그룹을 왜 때려쳐? 회장님 인맥인데. 하지만 한 선배가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도윤 씨 멋있네요. 자기 길 가는 거 전 못해요. 부럽습니다. 도윤은 그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도윤은 구로동을 다시 찾았습니다. 자신이 살던 동네였습니다. 재개발로 헐린 건물들 사이에 작은 건물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다. 도윤은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낡았지만 튼튼해 보였습니다. 할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건물 찾았어요. 석 달 후 구로동 재개발 지역 한쪽에 작은 건물이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옹기서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층은 무료 급식소였습니다. 노숙자와 독거노인들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2층은 작은 도서관이었습니다. 누구나 와서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3층은 상담실이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개관식 전날 문 앞에 한 노숙자 할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여기 밥 주는 데 맞아요? 네, 들어오세요. 도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개관도 안 했는데 벌써 소문이 났습니다. 도윤은 할아버지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따뜻한 국 드시고 가세요.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할머니도 오셨습니다. 예린도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슬비도 왔습니다. 슬비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였습니다. 오빠를 닮고 싶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천을 걷었습니다. 성철수 장학재단 현판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새겨진 현판.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할머니가 도윤을 일으켰습니다. 철수는 평생 이름 빛내려 하지 않았어. 근데 이제는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해. 철수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도윤은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옹기서가를 열게 되어 기쁩니다. 이곳은 제 아버지 성철수와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는 곳입니다. 옹기가 곧 약이라는 믿음으로 이곳에서 많은 분들과 옹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도윤은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웃고 계셨습니다. 슬비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이옹기 서가 대표의 동생입니다. 우리 오빠는 저 때문에 대학 졸업도 미뤘어요. 근데 한 번도 저한테 힘들다고 안 했어요. 오빠는 아버지처럼 따뜻한 사람이에요. 오빠 자랑스러워요. 슬비가 울먹였습니다. 사람들이 박수 쳤습니다. 도윤도 울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도윤과 할머니, 예린, 슬비만 남았습니다. 네 사람은 1층 식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도윤이 직접 만든 보리차와 함께요. 이 맛, 정말 철수의 보리차 맛이야. 할머니가 보리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웃었습니다. 어머니께 배운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께 끓여드리던 방법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네 사람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도윤 옆에 섰습니다. 도윤아, 고마워. 내가 나를 다시 살게 해줬어.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께서 저를 살게 해주신 거예요.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빛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철수, 당신 아들이 당신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도윤은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찌그러진 동 보온병이었습니다. 이제 이 보온병은 옹기 서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층 입구에 유리 케이스에 넣어 전시할 예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잘하고 있죠? 도윤이 보온병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노을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하늘이 붉게 주황색으로 보라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옹기 서가의 불은 환하게 켜졌습니다. 따뜻한 빛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도윤은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이곳에서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외로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온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바라신 삶이었습니다.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슬비가 오빠의 팔짱을 꼈습니다. 오빠 자랑스러워. 나도 내가 자랑스러워, 슬비야. 예린도 다가왔습니다. 도윤 씨, 저도 가끔 와서 도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환영해요. 네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옹기 서가의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빛은 30년 전 한 남자가 뿌린 옹기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아들의 손에서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아버지가 시작하신 일을 제가 이어가고 있어요. 온기를 나누며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곳에서 온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것이 도윤의 길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마음속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돌담길이었습니다.